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심도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과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전철을 그대로 따라 밟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980년대의 일본은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압도하며 기술력과 자동차 산업에서 정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고 1990년대 이후 약 30년 동안 이른바 잃어버린 시간, 실 3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 불과 70여 년 만에 지20 핵심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는 이제 전 세계인을 열광시키며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사회 곳곳에서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과 매우 흡사한 위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과열된 부동산 거품, 그리고 고착화되는 경제 성장률 둔화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선배격인 일본과 동일한 침체의 경로를 걷게 될까요? 아니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차원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매우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해 볼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귀중한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경제력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도쿄의 부동산 가치만으로 미국 전체의 땅을 사고도 남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품질과 효율성 면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을 압도했고, 소니와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은 전자제품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 경영학계는 일본의 방식을 배우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일본식 품질 관리, QC, 적시 생산 시스템, 저스트 인 타임, 그리고 평생 고용제와 같은 시스템은 전 세계 기업 경영의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이 영광의 시대는 충격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부동산 거품이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토지 가격이 급격히 폭락했고, 주식시장 역시 함께 무너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최고점 대비 무려 80% 이상 폭락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후 30년간 일본이 사실상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장기 침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일본은 이런 깊은 수렁에 빠졌을까요? 첫째, 통제 불가능했던 자산 거품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집중된 과도한 투기는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빠른 인구 고령화였습니다. 젊은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셋째, 혁신과 변화에 둔감한 경직된 경제 구조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관성이 강했습니다. 넷째, 당국의 늦은 대응이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정책 대응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속한 성장을 이룬 경제대국이 어떻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지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통제되지 않은 성장은 서서히 무너지는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불과 70년 만에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BTS, 블랙핑크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했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한국 콘텐츠가 직구촌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장 이면에 최근 들어 매우 걱정스러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 출산율 문제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이며 고령화가 시작되었던 당시의 일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구 고령화 속도 역시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일본의 절반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근로자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1980년대 버블 당시의 도쿄와 흡사한 과열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역시 위험 수준입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경제 성장률 또한 과거 두 자릿수 성장에서 이제는 2에서 3%대 성장에 머물며 둔화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이 일본이 걸었던 침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구조적 유사점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구 위기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장기적인 문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동일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 결혼 연령 상승, 과도한 육아비 부담 등 인구 구조를 위협하는 패턴이 매우 유사합니다. 둘째,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입니다. 일본이 과거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듯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정밀 화학제품 수출의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거나 미중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두 나라 모두 직격탄을 맞는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입니다. 일본의 K레츠와 한국의 재벌은 매우 흡사한 형태입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 집단이 국가 경제 전체를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고도 성장기에는 효율적이지만 경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구조적 경직성을 야기합니다. 넷째, 부동산 거품과 과열된 투기 현상입니다. 1980년대 일본과 2010년대 이후 한국 모두에서 실질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산이 집중되면서 기업들의 생산적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가계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다섯째, 내수 소비 위축과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 동반에 시달렸습니다. 한국 역시 최근 소비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 경제활동이 정체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과 완전히 똑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 즉 돌파구의 희망이 있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한국은 K-팝, K-드라마, K-푸드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1990년대에는 가지지 못했던 한국만의 강력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한류의 파급력은 젊고 유능한 외국 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 대응의 유연성입니다. 한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일본에 비해 정책 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편입니다. 금리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셋째, 역동적인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에 있어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발하여 새로운 기술 기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 변화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한국 사회, 특히 젊은 세대는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에 대해 일본 사회보다 훨씬 개방적이며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한국이 일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성장 경로를 개척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에는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즉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한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동산 거품, 내수 소비 위축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장기 경기 침체에 빠져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탈출하는 경로입니다.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혁신, 효과적인 이민 정책을 통한 인력 확보,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성공, 그리고 한류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싱가포르형 모델처럼 인구는 적더라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첨단 금융업 중심에 부유하고 역동적인 글로벌 허브 국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앞으로 10년간 한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과 사회 전체의 변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지금 역사적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일본처럼 장기간의 정체 상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한국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현상 유지만을 고집하지 않고 당면한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 우로 3대,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과 유연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인구 위기, 부동산 리스크 해소, 그리고 경직된 경제 구조 개혁 등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유연성과 끊임없는 혁신 능력에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 특유의 역동성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국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이러한 심층 경제 분석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